자, 이제 우리 정비법 하십니다. 정비법도 6개 나오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한 3개는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나머지 3개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이 3개 중에서도 한 개만 더 맞추셔가지고 4개만 맞추시면 충분하게 좋은 점수 낼 수 있습니다. 이 파트를 또 샅샅이 보신다 하기엔 시간 또 많이 걸고 하니까 제가 하나만 파트만 보시면 충분하게 4개 이상은 득점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자, 칠판 보겠습니다. 자, 정비법은 이제 정비사업을 위한 법이죠. 이 정비사업도 보시면요, 정해져 있는 정비구역 내에서만 합니다. 그런데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개발합니다. 신개발할 때 보시면, 개발사업 할 때 보시면요, 이건 필요할 때 이제 수시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반면 재개발이 포함되어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요, 항상 낡은 시가지가 항상 탄생이 되어지니까 항상 준비 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첫 번째 보시면 국가에서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주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이 계획도 10년 단위 방침 계획이고요, 또 세운 방침을 5년마다 정비 검토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본 방침의 어떤 범위 안에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건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별시, 서울시 건물 많습니다. 광역시 건물이 많습니다. 또 시 단위지 건물이 많습니다. 특광시라고 부릅니다. 이 특광시에서도 그들 시 내부에서 낡은 건물이 많이 모여져 있는 장소를 확인해서 정비 기본 계획을 시 차원에서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10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세운다. 세운 지 5년마다 정비 검토한다고 합니다. 요 계획 딱 보시면요, 요 특광시 안에서도 정비할 장소입니다. 정비할 장소가 어디냐? 정비 예정구역입니다. 예정구역. 요것을 미리 다 확인해서 다 계략적으로 정해줍니다. 정해주고요, 예정구역들별로 언제쯤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정비 계획을 세우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 이것이 또 나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장소를 결정할 때부터 정비 사업별로 나누어서 구분을 딱 해둡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총 6개의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쫙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구역을 또 결정을 딱 해두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낡은 시가지를 재개발하자 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것도 결정을 딱 해둡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주택 재건축 아파트촌 일대로 주택 재건축하자,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 단지를 또 딱 계획을 딱 세워두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 상업지역 등 안에서의 도시환경 정비해보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필요하다라는 장소를 또 예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말고 주거환경을 관리하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란 요 장소도 또 따로 예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시면요, 여섯 번째입니다. 가로주택,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요 기본 계획 등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아도 요 주택 사업이 필요한 요 가로구역이 일단의 요건만 갖추면 바로 사업하게 해주는데, 일단은 정비 기본 계획과 정비 구역과 정비 예정 계획 속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사업을 구분할 때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시가시 형성을 못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 일대에 건물은 많이 있는데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을 잘 갖추지 않고 있을 때 구분이 딱 되어지고, 다 낡은 건물이 많이 있는 곳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상태를 봐서 구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쪽은 산동네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산동네 일대에서 주로 사업한다. 산동네 개선 사업인데요. 그쪽은요, 각종 어떤 도로, 상하수도 등의 어떤 정비 기반 시설 거의 없습니다. 없다는 표현이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자는요, 요 정도 아니지만 비슷하게 상당히 많이 열악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낡은 건물은 다 많아요. 그래서 이건 구분 필요 없고 요만 다 구분하십시오. 주택 재건축, 요 장소는요, 계속 아파트촌을 계속 정비 개발해 왔습니다. 지금 또 쓸만합니다. 그래서 시설 상태는 양호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딴 곳은 전부 다 주거지 중심의 사업인데, 이쪽은요, 상업지역, 도심지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주택 건물 가운데에서도 규모 작은 평수의 단독주택 낡은 건물들과 그다음에 공동 가운데서도 다세대 주택 작은 평수의 빌라 이런 것이 많은 장소에서 주로 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가로주택은 정비 예정 장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장소도 일단의 가로구역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바로 조합 설립해서 사업을 하게 해준다랍니다. 여기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일 때의 가로구역에 어떤 조건이 또 나옵니다. 이 조건은요, 일단 좀 작아야 돼. 그래서 소규모 개선 사업인데 규모가 작다는 것 특징 보시면요, 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입니다. 요 규모 미만이 될 것이고, 요 구역 내를 관통하는 4m 넘는 길, 도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을 것이고, 또 요 구역 안에서도 건물들 노후 상태가 3분의 2가 불량하다 진단이 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구역 안에서도 주택은요, 단독 공동 합쳐가지고 적어도 20% 이상의 주택은 갖추고 있을 때 요 구역을 묶어서 바로 조합 설립하기에 주민들이 동의하면 해주겠다 하고 혜택을 좀 완화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 나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앞으로 요 사업은 낡은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운 3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 이렇게 입주권을 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뿐 아니고 기타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 딱 나오면요, 모든 사업일 때 원칙은 정비구역이든 또는 가로구역이든 간에 구역 안에서 보시면 토지만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도 아파트 입주권 주는 권리자에 포함이 됩니다. 뿐 아니고 남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삼성에 가보시면 이들도 입주권을 줍니다. 비록 분담금 차이는 나지만 입주권을 줍니다. 또는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자도 있으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준다. 라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 가운데에서도 주택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니까 이 구역 내에서는요, 단지 안에 구분 소유자, 101호 주인과 주인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표현 딱 보시면 구역 안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보시면요, 이 구역 내에서 건물 소유자, 구분 건물 소유자, 요들이 동시에 및 이쪽은 또는이죠. 이쪽은 및 그 부속 토지 지분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 한해서 입주권을 준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요, 다른 사업은 전부 다 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하지만 주택 재건축은요, 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이 아닌 것이 포함이 되어져도 이 안에서 보시면 건물, 그러니까 주택 또는요, 부대 복리시설, 즉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이들도 동시에, 이들 같은 경우도 및 동시에 부속 토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 한해서 입주권을 준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01번 가볼게요. 정비사업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겠습니다. 사업 구분을 말합니다.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사항이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기반시설 양호하다. 양호 나오면 항상 뭡니까? 주택 재건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1번 X죠. 2번 보십니다. 시설이 열악하다. 라말 딱 나오면 주택 재개발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X네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3번 보시면 단독과 다세 밀집된 지역 딱 나면 주거환경 관리사업 맞는 표현이 맞습니다. 4번 보시면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자, 도심, 부도심 기능 회복이 필요한 곳이다. 예, 맞는 표현인데 그 뒤 잘 보시면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아니죠. 이건 도심지 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주거환경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4번 X입니다. 5번 보시면 자,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정비구역에서 아니죠. 가로주택은 가로구역에서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5번도 X가 되겠습니다. 영어 구분 꼭 해도 돼요. 극히 열악, 양호, 상공업 지역, 그 다음에 단독 4세대 가로구역의 표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질문 갑니다. 2번 문제. 용어적인 설명이다. 어느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1번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장소 하면 어딥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금 말하죠. 1번 아니네요. 2번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에는 국토계획법에 있는 각종 어떤 기반 시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있는 공동구도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배웠죠. 그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크기로
도정택 공경적, 도정, 정비구역 할 때 이 안에서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업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번 질문 X입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들 정비 기반 시설하고요. 주민 공동 이용시설 구분을 딱 합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과 정비 기반 시설, 도시 전체 단위에서 필요한 연결되는 시설들, 지금 기반 시설, 그 말 주민만 쓴다. 공동 이용 시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공동 이용 시설에 보시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공동 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그 마을 내에만 이용하게 되는 바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요. 3번은 맞습니다. 또 4번 대지하죠. 이 정비법에서 대지란 것은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토지는 전부 다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대지라면 이 지목이 대인 토지뿐 아니고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만든 토지는 다 대지라고 본다.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은 계속 앞으로 이 법을 보시면 주택공사 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속에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쳐서 통칭한 것으로서 주택공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 X죠. 한국자산공사 이런 공사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다음 요건을 다 충족하는 사업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양호 보이네. 양호 딱 보이면 무조건 뭡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만 이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3번은요.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용어적인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자, 노후 불량 건물입니다. 건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서 지금 당장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요. 어제 완성해도 불량 건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보시면요. 주광경 개선 사업이라면 시설 양호나 양호 나오면 항상 뭡니까? 주택 재건축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X네요. 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동주장 시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바로 정비 기반 시설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맞고요. 4번 가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의 지상권자 보시면 토지성 소유자에 포함이 된다. 모든 사업들 원칙은 다 이게 포함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 보시면 5번에 건축 허가를 얻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주택 단지라고 본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할 일단의 토지 단지에 해당된다. 그 단지에 관한 사항 중에서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5번 가볼게요. 정비법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은 시설이 열악하고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거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예, 맞네요. 열악이 나왔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예, 설명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소유자, 또 토지 소유자 아니죠.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성 소유자 누굽니까? 건물 소유자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됩니다. 토지가 분리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바로 2번은 X입니다. X. 그래서 또 보시면 2번은요. 주택 재건축은 이렇게 합니다. 주합을 꼭 설립해야 돼요. 주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주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주면 주합과 또 기타 주택공사 등 또는요. 시장구조나 주택공사 등과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준공 1 기준에서 20년까지 서기 위해서 20년. 이런 편에서 혹시나 비용이나 효용이 딱 나요. 그러면 준공 1부터 40년까지 유지 관리하는 비용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X입니다. 자, 4번입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공동작업장. 예, 주민 공동이용시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 주차장, 공원과 공용 주차장 이건요 정비 기반 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용어정에 틀렸습니다. 4번은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및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요 지상권자죠. 그래서 임차권자 바로 X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5번 X입니다. 보시고 6번입니다. 자,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을 주민만 쓰는 공동 이용시설 빼고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놀이터, 마을 회관, 타가소 등은요 공동 이용시설 맞습니다. 구판장 포함됩니다. 광장은요 도시 단위에서 필요한 바로 정비 기반 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1번이 답이 해당이 됩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우리 이 법상에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보시면요.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치장권자. 예, 맞습니다. 2번 가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도 보시면 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요. 거치장권자. 맞습니다. 관리사업 똑같은 말 나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4번에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구역 안에 소지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또 아닌 곳에 있어서도 그곳에 있는 각종 어떤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토지 소유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런데 5번 가보시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가로구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죠.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3번이네요.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는요. 구역 안에서 건축물 소유자 및 부속 토지 소유자지 이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나왔죠? 해서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까지 총칙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비 계획과 구역칭이 딱 나오네요. 칠판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빼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구분이 딱 되어져요. 자,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은 특광시 단위에서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런데요, 요 시입니다. 요 시 가운데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꼭 수립합니다.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가 있어요. 아닌 시. 인구 50만 안 되는 시가 참 많습니다. 이런 시는요, 수립할 의무는 없다라고 합니다. 또 수립을 한다라고 수립할 수 있는데 수립하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도지사한테 수립한 이 기본 계획을 승인 또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다음에 세월 때 보시면 이때도 보시면은요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람 주민들한테 14일 이상 공람을 한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의해서 구역 지정임을 발표 고시합니다. 고시하고 나서 그 사실을 다시 요 사실을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 사실을 또 보고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십니다. 요 예정 장소가 있습니다. 요 장소가 요 시기가 딱 나와 있죠. 시기인데 요 시기가 이제 할 때가 딱 되었다. 도래가 딱 되었어요. 딱 보니까 어떤 장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데 2014년도 12월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러면 딱 그 시기가 도래하면 이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요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도래하면 이제 세 번째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 수립하느냐 보면 특광시 밑에 있는 이제 시군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 계획 수립을 한다. 그래서 계획 수립을 딱 합니다.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실을요 주민들 불러 모아서 두 번째 주민 설명합니다. 주민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상세하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직접 읽고 공부하시고 의견을 내세요라고 공람합니다. 이때는요 공람을 30일 이상 공람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립한 요 계획을 들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바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인 바로 누구한테 신청을 합니다. 바로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는 또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역 지정합니다. 할 때 보시면 다시 심의를 거친다.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을 발표 고시합니다. 고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것을 보고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고시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딱 되어지면 이제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설명이다. 어느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자, 기본계획은요 20년 단위다. X죠. 정비 기본계획은 이제 법에서 10년 단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X입니다. 그 다음에 요 속에서 산업 유치와 배치계, 여러분들 산업의 유치, 공장 기능을 살린다는 좋은데 여러분들 정부사업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주거 지역 중심의 사업이죠. 산업 유치라는 사항들은요 이렇게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 X입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모든 계획의 작성 기준 하면 환지기획을 빼놓고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보시면요, 시장 군수가 한다 아니죠. 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3번 X네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기본 계획을 작성했을 때 나중에 뭡니까? 고시하고 나서 국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4번 맞네요. 5번입니다.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이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년 단위 검토 아닙니다. X입니다.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정비 기본 방침 등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특광시장은 주거인 개선을 위해서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기본 방침 수립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침을 세워져. 그래서 특광시가 아닙니다. 기본 계획을 말해서 기본 방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1번 X네요. 2번입니다. 기본 방침에는요, 노지 분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3번에 특광시장은 이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세운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수립을 하여야 한다. 해서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이 계획 속에 정비구역의 개략적인 범위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간 나와 있다. 자, 4번이면 맞습니다. 정비계획의 수립은 누가 합니까? 시군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5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정비사업이고 정비계획이니까 어떤 정비사업을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어디다, 위치와 면적이 딱 나옵니다. 또 각종 어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도 나올 것입니다. 또요, 정비사업을 언제든 착수한다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은요,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에 설립 딱 되어지면 그 조합의 권리와 의무는요, 그들간의 약속이니까 조합의 정관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 포함사항이 아니겠죠. 그래서 5번 질문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우리 특광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대도시는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 한해서 도지사가 수립을 하라라고 한 시에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수립을 해야 됩니다. 1번 X입니다. 2번 보시면요, 대도시 시장이 기본 계획을 변경 또는 수립하면 승인 받는 거 없습니다. 그냥 고시하고 발표 보고만 딱 하지,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 승인을 받는다. 합니다. 2번 또 X가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요, 대도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심의하기 전에 협의를, 자, 도지사한테 협의 요청한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직접 스스로 필요할 때 협의하는 것이 협의를 요청한다 아닙니다. 직접 스스로 협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부터 X네요. 자, 4번 보시면 대도시는 직접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5번 가시면 대도시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다. 직접 지가 지정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따로 승인 신청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입니다. 대도시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정비계획들은요, 승인 신청을 안 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가봅니다. 정비기본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어요. 자,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대상에 세입자 제외된다. 아닙니다. 세입자들, 자기들 권리 이전, 뭔가 각종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을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입자도 대답을 시켜줍니다. 1번 질문 제외된다. 아니, 포함시킵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요, 여러분들 건축선 상세한 사항이죠. 얼마 띄워서, 얼마 거리 띄워서 건물 짓게 한다. 상세한 사항들은요, 지구 단위 계획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비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품고 있는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이지, 정비 기본계획, 굵직한 사항을 정할 때 건축선, 메타 이런 거 안 정합니다. 안 정하니까 이것은 포함될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에 3번 X네요.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10년 단위 아닙니까? 그래서 5년 X고요. 9는 또 기본계획을 안 세웁니다. 안 세워요. 3번 X고요. 또 4번 보시면 이 기본계획 속에 해당 그 장소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관한 밀도 계획은 포함을 시켜준다. 그래서 어떤 장소 개발을 할 때 이쪽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까지만 상향 허용해준다. 이렇게 한도를 딱 결정을 딱 해줍니다. 이것도 4번도 맞습니다. 상세한 결정은요, 정비 계획할 때 나오겠지만 도시 전체의 밀도 관리 차원에서 어느 장소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겠지만 그쪽 지역은 어느 정도 상향선을 정해준다. 그리고 방향성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포함됩니다.
자, 업은 보시면요, 각종 어떤 기본 계획을 기본 계획 수립을 할 때 보시면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또 변경할 때도 변경 심의를 거치게 거칩니다. 하지만요, 딴 것이 아니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각종 어떤 뭐 마을 회관을 어떻게 배치한다, 이와 같은 이런 사항들에 대한 변경은요, 이까지는 변경과 신청이 필요가 없다 해서 보시면 어번짐은 맞는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이런 사항들은요, 절차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번짐은 맞습니다. 다음에 6번 가볼까요? 자, 이제 구역 해제네요. 해제편 나왔습니다. 구역 해제. 자, 조금 복잡한 사항이 나왔는데 이건 좀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사항인데 간단하게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군수가 시도지사 등에게 구역 해제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건요, 여러분들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에 효과로서의 보실 사항이니까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보셔야 정확하게 설명이 이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이까지만 일단 이 시간 보시고 다음 시간에 구역의 해제부터 해서 효과 등이 중요한 사항이 오시면 아주 잘 뜹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